안녕하십니까. 제 6강을 맞이했습니다. 보실까요? 알파벳가 모두 22글자라고 했고 또 모두 자음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 모음은 어디 있을까? 뭐 아라든가 에라든가 이라든가 우라든가 또는 오라든가 이런 그 모음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고요. 제가 지금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모두를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. 시간 때문에. 물론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만나면 그때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모두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쯤에서 이제 오늘 강의로 알파벳은 끝을 내고 좀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렙 그랬죠. 제가 황소라고 그랬는데 조금씩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알렙은 말이죠. 특히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아르케, 시원, 태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,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. 저는 지금 히브리 그 구약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그 장절이 몇 편 있습니다. 신명기 6장 4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.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그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유일하신 아도나이 에카드 하는 그 에카드가 오직 하나라고 이를 의미하는데요. 그런 의미로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? 알레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알레프 베이트 게물 다렛 헤이 바브 자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흐 아인 페이 샤디 이거 이제 샤디 그러는데요. 짜데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. 샤디 코프 근데 요거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면요. 코우프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코프입니다. 심지어는 꼬프로 들릴 정도로 코프입니다. 그래서 영어와 연관해서 이렇게 오우 그러니까 코우프냐 아닙니다. 코프 이러셔야 돼요.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. 코우프가 아니고 코프 이러셔야 돼요. 근데 그 소리는 Q자 소리가 나는 거니까 목구멍 속에서 말이죠. 이렇게 거스려야 합니다. 코프 이러셔야 돼요. 이건 이제 레이시 그 다음에 신 타브 그렇습니다. 그럼 한번 읽어봤고 22글자인 것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래서 이거 열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. 자,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굳이 숫자로 표현할 때는요. 요 글자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. 동그랗게요. 지금 제가 쓰지는 않겠는데요. 기억만 하시면 되겠죠? 꼭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. 이게 숫자이다. 이렇게 할 때는 어떠냐면 요 글자를 쓴 위에다가요. 지금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요런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딱 점을 찍으면 아하 옳거니 이것이 1로 쓰였구나.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베이트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놨다면 그것은 2로 쓰였구나.
또 기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위에다 점을 찍었다면 굳이 3이라고 하는 글자로 쓴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. 전부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이제 관례가 되니까 점 찍지 않고도 예를 들어 뭐 이사야 이렇게 써놓고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달렛을 쓰고 그 다음에 베이트를 썼다면은 4장 2절입니다. 그런 식으로 점 찍지 않고도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건 뭐 이건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. 점을 위에다 찍어서 모든 글자에 점을 찍음으로써 그 글자를 숫자화해서 강조해서 사용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열까지 씌웠죠? 열로 쓰인다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열하나, 이거 열하나로 보고요. 이거 한 글자니까요. 그 다음에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그리고 이건 한 글자로 보니까 스물하나, 스물둘. 그 22글자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의 그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또 있습니다. 뭐냐면 토라도 오직 한 번뿐이다. 오직 그 토라는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기물 그러면 뭐 친절을 상징한다든가 회의 그러면 이 회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쓰는 네 글자가 있거든요. 그 네 글자 중에 그 두 번이나 쓰이는 글자예요.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거룩성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네 글자로 쓸 적에 요 글자를 두 번이나 썼다는 그런 글자입니다. 나중에 이제 그것은 그 아도나이 배울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고,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기물 그러면 이건 친절을 의미합니다. 친절. 그 다음에 이 베이트 같은 것은요,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, this world, coming world, 이렇게 그 두 개를 의미한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쯤 해두고 이제 한 발 좀 나가보고자 합니다.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참아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. 자, 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베이트에도 점이 있고, 기몰에도 점이 있고, 달레트에도 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카프에도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. 헤이에도 점이 있습니다. 타브에도 점이 있습니다. 아하, 그렇구나. 아니, 거기만 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.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이런 점 가운데, 글자의 가운데 찍힌 점이 베이트, 기몰, 달레트, 페이, 카프, 실례했습니다. 카프, 그 다음에 페이, 타브, 6글자. 그렇죠? 6글자에만 이런 점이 찍혀 있습니다.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이걸 말이죠. 요 점, 우선 점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. 이렇게 찍힌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, 다게시 레네 그럽니다. 다게시 레네 이렇게 말하는데, 무슨 뜻인가 하면,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. 이 점은 이 글자, 지금 베이트, 게모, 달레트, 카프, 페이, 타부 이 6글자가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의 맨 앞에 올 때에, 놓일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다게시 레네를 찍어 주어야만 한다는 약속입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요 글자들, 다시 한번 읽어요. 베이트, 기모, 달레트, 카프, 페이, 케이트 이렇게 6글자가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오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점을 찍되 그때의 그 점의 명칭을
나게시 레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 글자나 이 글자가 오면 무조건 점을 찍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. 네, 그렇죠? 그래서 이것을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. 베가 이제 모음을 붙여서요. 베가드 케파트 이렇게 그렇게 편의상 부르는 것뿐이지 베가드가 중요하고 케파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. 다만 모음을 붙여서 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그 모음의 배열은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. 앞쪽은 짧고요. 앞쪽이 이쪽이지 않습니까? 앞쪽은 짧고 뒤쪽은 길다.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 이치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숨을 좀 남겨놓아야 그 뒤에 가가지고 소리를 길게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은 짧아지는 것입니다. 이건 아주 대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글자 이렇게 모여놓으면 베가드요 또 케파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.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점을 여기에다가 가운데 글자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요 점들 이것을 나게시 레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조건이 있어요. 아무렇게나 다 나게시 레네라고 말하지 않죠. 왜? 6글자에 찍힌 점만을 가지고 나게시 레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. 왜 제가 이 설명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이 경우의 점이 아니고 다른 경우의 점들 또 점은 똑같습니다만 점들이 찍히는 것은 이름이 달라요. 그건 이중점이라고 그래서 나게시 포르테라고 그러거든요. 그냥 보면 사람들이 점은 다 아주 똑같은 점이 찍혀 있는데 어떤 때입니까? 6글자에 단어의 맨 앞에 온 경우에 있어서만 나게시 레네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것은 경강점이라고 그러거든요. 경강점으로서 찍힌 점이요.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점들이 주르륵 찍혀있는 그 경우는 나게시 레네가 될 수가 없고 이중점으로서 나게시 포르테 나게시 포르테라고 이제 명칭을 부여한다 이런 말입니다. 제 6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